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반응인데 대응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뉴스 리액션입니다. 자,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너무 더워서 제가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무탈하고 계신지요? 예. 제가 지난 일요일에 36도 서울 올라갔을 때 인왕산에 갔다가 아니 왜 그런 일을? 그래서 더울 때는 그냥 일이나 하자. 이게 최고인 것 같다.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는 게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와중에 이지쟁이 님이 얼굴 천재 김준일로 도배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죠. 네, 혼돈의 주식시장. 네, 어제는 폭락했고 오늘은 좀 다시 급등했는데요. 주식시장이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급락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다시 급등하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대 최대 낙폭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이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휴가여서 성태훈 정책실장이 용산으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오늘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는데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주식이나 채권같이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뜻하죠. 이 금투세 폐지로는 그러다 보니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따릅니다. 한 대표는 주가 하락에 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유지하는 걸 계속 강행한다면은 이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지난 금요일 이후 거래일 이틀 동안 시가총액 330조 원이 증발을 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 또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양새인데요. 한편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일 금투세 개선 방안과 관련된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혹시 주식 하십니까? 전 예전에 이제 언론사 있을 때 증권거래소, 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이런 경제부에서 출입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했어요. 예,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주식 투자했습니다. 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많이 보셨다고요? 그때 예. 다 잃지 않았나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폭락도 했지만 폭등도 예. 했잖아요. 약간 요즘 같은 분위기예요. 막 예. 계속 빠지다가 계속 오르다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때는 좀 이제 배워야 되니까 열심히는 아니고 하니까 뭐 이제 틈틈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 혼돈의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한동훈. 네. 그러니까 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금투세 밀어넣기. 아니 주식시장이 막 폭등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원인이라는 게 이제 미국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중동정세 불안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등등 막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금투세 밀어넣기. 저는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분하게 이제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해가지고 풀어갈 문제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져 있는데 금투세가 이게 모든 게 금투세 때문인가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금투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저는 금투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다만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손실분의 이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가는데 손실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상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과거에 있는 것까지 몇 년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래가지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게 뭐 하는 방식으로 하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만 왜 이런 예외가 적용돼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주식 안 해서가 아니라 주식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마찬가지. 그리고 5천만 원 뭐 이제 이 정도거든요. 순수하게 번 것만 5천만 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세금을 매긴다. 5천만 원을 벌려면요. 최소 현금으로 한 10억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 뭐 그 정도로 보려면은 현금 자산으로 10억 굴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돈을 많이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 얘기니까 뭐 그거는 그렇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통영에 맛있었습니까? 네. 해산물은 맛있었습니까? 휴가가 있죠. 네. 저는 휴가를 대통령은 가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진보든 보수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대통령의 휴가 때 항상 눈여겨보는 게 있어요.
가식적일지언정 이번 휴가에는 내가 무슨 책을 읽겠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독서 목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이 띄어올린 책들, 뭐 이런 박근혜가 띄어올린 책들, 뭐 이명박이 띄어올린 책들 막 다 있었단 말이에요. 막 뭐 적이란 무엇인가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책을 안 읽어. 본인은 읽지만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 버렸잖아. 아크로비스타에다가. 그 여사님이 보신 거니까요. 못 믿겠어. 예. 책 구매 비용으로 뭐 이렇게 잡았고 뭐 용산 그 비용도 잡았는데 뭐 다 어디다 한 거야. 또 하나만 더 짧게 얘기할게요. 이놈의 영어 좀 쓰지 마. 컨틴전시 플레이. 아니야 위기 대응, 돌발 상황 대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영어를 진짜 많이 써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도 때도 없이 영어를 써. 영어 컴플렉스, 영어 사대주의가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써요. 옛날에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좀 해주십시오. 작년 1월 달에 비상경제 시국회의인가 기상경제회의에 거기서 했던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와, 나 진짜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모든 국가 정책을 팔릭시 믹스해가지고 일자리 정책을 창출해가지고 미국 같은 선진국수록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관계에 많이 진출을 한다.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다. 이게 뭐하는 짓이니까. 그러니까 영어 좀 그만 쓰라고 진짜. 컨티뉴어시 플랜이라고 오늘 제목을 다 뽑았어요. 언론사들이. 멋있냐 그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국어 좀 쓰세요. 국어 좀. 네.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주식시장은. 외환시장만 관리를 하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주가를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은 뭐 정부에서 적당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네, 대통령의 워딩을 실제로 다 읽어주셨는데 정말 영어가 많다라는 걸 모아보니까 좀 깜짝 놀라게 많아요. 되네요. 칼럼도 몇 개 있어요. 찾아보세요. 네. 영어 컴플렉스. 다음에 한번 칼럼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얼굴 천재 김준일에서 투자 천재 김준일까지도 확인하는 굉장히 알찬 첫 번째 꼭지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나도 당했다. 검찰 통신 조회. 김준일 평론가가 또 폭주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두고 여야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보이스 피싱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면서 이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고 또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손발을 묶는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2021년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 국힘 소속 의원에 대해서 통신 자료를 조회했던 점을 다시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동혁 최고위원은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이 정치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것이고 또 법령에 근거한 방식이었다고 하지만은 이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언론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통신 정보를 확인해도 되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0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밝혀진 사실들만 보면 이 미디어 오늘도 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해서 편집국 기자 4명이 이제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요. 동아일보도 기자 최소 5명이 조회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그 외에도 한겨레, MBC, 뉴스타파 기자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뉴스타파가 검찰의 통신조회서를 받은 분들의 제보를 받는 이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하니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전 정치권에서도 이 취업 현황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한민수 대변인이 조금 전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추미애 등 총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건수는 중복 건수가 있어서 149건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 중 현역 국회의원이 19명, 전직 국회의원이 2명, 또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또 전 보좌진과 당직자 7명까지 합해서 이런 수치가 이제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와중에 김준일 평론가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만 좀 괴롭히는 거죠. 뭐 150번 막 선방심에서 이름 언급하고 막 계속 고소고발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 이것까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권의 정쟁으로 이렇게 누구 주장이 서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개인적으로 심각하다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21년에 윤석열 이제 고발 사주 관련해서 윤석열 당사자 주변 사람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등등 포함해서 89명 정도 뭐 한 120명까지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공수처에서 그때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미친 나라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고 당시에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공수처에 존폐를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이거는 국민에 대한 사찰이다. 그리고 개슈타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돼. 죄송합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그대로 할게 반사 이렇게. 아니 리액션 아주 짧고 굵게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이게 이게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통보를 하게 이제 법이 예.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얼마나 했는지 이게 통보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한 것만 이게 통보가 이 정도 된 거예요. 정확하게 3,000명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제가 왜 그때랑 지금이랑 그때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정권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검찰이라는 권력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라는 권력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관행에 대해서 이거를 봐야 되고 이거를 폐기하는 조항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한번 이렇게 되면은 기자들의 취재원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사람들 리스트가 예.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물론 무슨 내용을 했는지 이런 건 내용은 그냥 영장을 받아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 리스트만 봐도 대충 관계망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영장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심각한 문제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네.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 네, 이거는 너무 많고 다른 무엇보다도 90세 김중배 선생 1934년생 김중배 선생 그리고 봉지욱 뉴스타파 봉지욱 9살 아들 막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지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리스트에 있는 거를 다 긁은 건데요. 제가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화통화를 한 사람을 지금 이거를 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 4명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신앙님 그리고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그리고 한상진 기자 이 4명이 지금 핵심 기소가 돼서 핵심이거든요. 이 4명을 본 건데 저는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은 신앙님밖에 없는데 신앙님하고 통화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추론하기로는 검찰에서는 통화 내역을 봤다고 하는데 이거는 단톡방을 턴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소속된 자유언론 실천재단이라든지 새언론 포럼이라든지 이런 원로들 이런 분들이 다 털렸거든요. 이부영 전 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 털렸어요. 털렸다라기보다도 그냥 조회를 당했어요. 네네. 그분들이 왜? 그러니까 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톡방을 털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무차별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정권을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규정을 좀 강화해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제도개혁, 검찰개혁 이슈까지 또 짚어주셨는데 와중에 봉지욱 기자의 딸이라고 합니다. 딸이에요? 아들이 예. 아니고? 자, 예. 자, 세 번째 뉴스 켜서 넘어가 볼까요? 네,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네, 관련해서 이종찬 회장이 입장을 냈죠. 네, 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직격이었는데요. 일제강점기가 한국 군대와의 도움이 됐다라거나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식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이 독립기념관장 후보 3명을 선발해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해서 이 논란을 빚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임원추천위원회가 탈락시킨 후보군을 보면은 이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씨와 또 광복군 출신이자 6.25 전쟁의 수훈자 자제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 전면 무효화를 주장을 했는데요.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통령이 이제 이념 전에 뛰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인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련의 인사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의 이제 김낙년 네. 낙성대 연구소 거기가 이제 그 반일 종족주의 이제 그 공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같은 경우에 이사장의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인데 이분도 2015년에 국정교과서 국정화. 국사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돼가지고 이제 국정교과서 좀 문제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분도 이제 같은 그 교과서 포럼에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뉴라이트들을 다 일부러 다 안 치는 건데 이념적으로 편향도 문제고 그러니까 적격인지 이게 좀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낙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거든요. 네. 계량 경제, 그러니까 경제 사학을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보고 예를 들면은 일본이 우리 식민지 시절에 이렇게 발전도 많이 시켰어. 뭐 이런 수치가 좋아졌어.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나 인문학자가 보통 여기에 앉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경제학자를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뉴라이트네? 야 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지금 이것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을 지금 막 갖다 쓰고 있다. 이념 전쟁. 그래서 오늘 오마이뉴스에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이제 이념 전쟁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서 쭉 이제 기사를 써놨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결국은 후과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러니까 이 전선을 왜 그러니까 친일 쪽으로 긋는지 그게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전략이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자승자박일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광복절 특사 김경수 제외. 네. 오늘 나온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이 대규모 특별 사면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취임 후 5번째 특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이 동아일보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윤 대통령이 2022년 12월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다만 그때 복권이 되지 않아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 보도에 응한 이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통상적으로 여야가 화합과 소통의 채널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사면 대상을 둘러싼 여야 협의 절차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을 했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좀 나왔는데요.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권 분열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아닐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 시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야권 분열용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어쨌든 여야가 적당히 들어가서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지금 전쟁 같은 상황인데 김경수를 이렇게 딱 복권을 시켜준다고 해서 야권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뭐 이렇게 새로운 분열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카드를 아껴두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대통령 사면권 없으면 안 되나요? 사면권을 없애라. 없애자. 예.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했었는데 결국은 공약 안 지켰거든요.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형기를 뭐 어느 정도 채운다든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사면이나 복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제한도 없고 본인이 원하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갖다 쓰는 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치권에서 했으면 야권이든 어디서나 했으면 좋겠다. 예. 네, 사면에 대해서도 제약이 필요하다. 아예 없애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짧게 살펴볼까요? 네, 방송사법 또 거부권 유력. 예, 또 한다. 이런 소식이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이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평양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번 방송사법에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을 두고도 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남은 상황인데요. 방송사법에다가 25만 원 지원법, 노란 봉투법까지 추가되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제 되는 법안이 모두 21건이 된다고 합니다. 네,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20건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좀 이 전국을 어떻게 좀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안 풀려요. 안 풀리나요? 언제까지 안 풀리나요? 안 풀리니까 네. 야당이 탄핵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제가 뭐 찬성을 꼭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다가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승만을 이기는 그날까지 45번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미친 짓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야당도 문제가 진짜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더 큰 힘을 가진 쪽은 행정부 권력을 가진 대통령 쪽이고 이거는 대통령이 뭔가 예를 들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다 무너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야 합의를 얘기를 하지만은 이태원
그 세월호 참사 그 유족에 대한 지원하는 거는 그때 야당 단독으로 올렸지만 대통령 동의권 받았어요. 그랬죠. 예,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 자체가 여야가 같이 공동 발의했던 한우농가 지원법 같은 경우는 막판에 쟁점으로 그건 합의가 안 됐는데 그거는 또 다 막 뭉개버렸어. 거부권, 그건 네. 거부권에.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대통령. 저는 이거는 큰 그리고 그 휴가 가서 무슨 뭐죠? 한국일보 보도 보면은 4+1 개혁안 설명하겠다고 노동개혁, 뭐 연금개혁, 뭐 의료개혁. 브리핑을 하겠다. 이런 네, 소식이 브리핑 있죠. 하겠다. 네. 그거 국민들한테 하지 말고 야당에 가서 하십시오. 야당에 가서. 그 법안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국민들한테 하면 뭐 하면 2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그거 하겠다고.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가는 겁니까? 저는 지금 10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 네. 풀뚫린 고양이님이 대통령 특사를 없애거나 경범죄나 민생범죄 등으로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동의하는 말씀을 주셨네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네. 훌륭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월 6일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교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